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내 허락도 없이 남편 집을 팔아.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응, 이혼 아주 좋지. 내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바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두 사람의 추악한 불륜 사진과 위자료 청구서를 통쾌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제 부모님 목숨값으로 산 신혼집에 직장 후배를 끌어들여 짐승처럼 뒹굴던 남편. 저는 그 더러운 광경을 목격한 날 눈물 대신 소리 없이 집을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에 쫓겨난 두 남녀의 찌질한 발악,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아주 끔찍하고 통쾌한 지옥의 복수극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 두 쓰레기들의 최후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출장이 앞당겨져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집에 도착한 강지원은 도어락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에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냄새지? 싸구려 향수에 비린 술 냄새.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저 빨간 하이힐은 또 뭐야? 강지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중얼거리며 신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며 남겨준 피 같은 사망보험금으로 산 소중한 아파트였죠. 숨을 죽이고 거실 쪽으로 다가간 강지원은 너무 놀라 그만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서 남편 박민환과 직장 후배 정수민이 벌거벗은 채로 서로의 몸을 휘감고 뒹굴고 있었거든요. 아잉, 오빠. 살살 좀 해. 근데 이 와인 진짜 달고 맛있다. 강지원이 프랑스 출장 가서 엄청 비싸게 주고 사온 거라며? 정수민이 요염하게 허리를 비틀며 박민환의 목을 꽉 끌어안고 콧맹맹이 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셔, 마셔. 오늘 다 마셔버려. 그 멍청하고 둔한 여자는 돈만 쓸 줄 알지 이런 거 맛도 몰라. 우리 예쁜 수민이가 오늘 다 먹어버려. 박민환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정수민의 입술에 직접 와인잔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오빠, 나 이 옷 어때? 강지원이 엄청 아끼는 명품 실내복인데 걔한테는 살이 쪄서 엄청 뚱뚱해 보이잖아. 나한테 아주 찰떡같이 잘 맞지? 정수민이 강지원의 화장대에서 훔쳐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얄밉게 웃어댔습니다. 어휴, 우리 수민이 몸매가 예술인데 당연하지. 강지원 그 여자는 임신해서 배까지 불룩 튀어나와서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예쁘다. 박민환이 정수민의 볼에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며 아내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를 듣는 순간 강지원의 온몸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 내 부모님 목숨값으로 산 집에서 감히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 강지원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이라도 들고 오고 싶었지만 강지원은 턱을 꽉 물고 이성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아봤자 저 교활한 인간들에게 도망칠 구실만 줄 뿐이었죠. 강지원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파 위에서 추악하게 뒹구는 모습과 바닥에 널브러진 속옷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싹 찍은 강지원은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더라. 아주 처참한 지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줄 테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리를 걸으며
강지원은 서늘한 살기를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고급 레지던스 호텔로 거처를 옮긴 강지원은 핏기 없는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감춘 채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사모님,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세요? 신혼집은 마음에 쏙 드시고요? 부동산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과장된 목소리로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고 있는 그 신혼집 지금 당장 급매로 내놓을게요. 주변 시세의 딱 70% 가격으로 후려칠 테니까 단 24시간 안에 현금 융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장 찾아주세요. 강지원이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탁 소리나게 꺼내놓으며 매섭게 지시했습니다. 네, 사모님,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70%면 억 단위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요.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들짝 놀라대 물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무조건 오늘 안으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한 번에 현금으로 치를 사람만 찾아주세요. 복비는 섭섭하지 않게 2배로 얹어드릴 테니까요. 강지원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사장을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의 특급 매물 정보는 즉시 부동산 큰손이자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인 이도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3시간 뒤 구김살 없는 정장 차림의 이도하가 강지원이 머무는 호텔 로비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지원 사모님 맞으십니까? 변호사 이도하입니다. 내놓으신 신혼집 제가 그 조건 그대로 당장 매수하겠습니다. 이도하가 묵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시군요. 상황이 조금 지저분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직장 후배년을 제 집구석으로 끌어들여서 더러운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 끔찍한 집을 단 1초도 제 명의로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강지원이 꼿꼿한 자세로 이도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모님 결단력이 아주 대단하시군요. 여기 약속한 매매 대금 전액이 든 수표입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이도하가 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을 빛내며 두툼한 수표 다발을 강지원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늘 당장 끝내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안에 뻔뻔하게 굴러다니는 불법 점유자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빠르고 가혹하게 쫓아내주세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주 잘하시겠죠? 강지원이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꾹 찍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전문 분야가 바로 합법적인 권리로 쓰레기들 피 말리는 일이니까요. 아주 속 시원하게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도하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시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집이 팔린 줄은 꿈에도 모르는 박민환과 정수미는 거실 소파에 배를 깔고 누워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 싹 다 불러서 집들이 파티하자. 강지원이 빚내서 사놓은 저 비싼 그릇들 썩히면 너무 아깝잖아. 응. 정수민이 박민환의 넓은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간지리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좋지. 하하. 내가 이 넓고 비싼 집 장만하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팍팍 해야겠다. 박민환이 자기 돈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집을 두고 거만하게 헛기침을 하며 웃어댔습니다. 남의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허세를 부리는 동안 강지원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묶여있는 남편 박민환의
가족 신용카드 전부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인간 차량 할부금이랑 자동차 보험금 빠져나가는 계좌도 모조리 다 해지해 주세요. 강지원이 은행 직원을 향해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시면 남편분 당장 점심 식사 결제도 막히실 텐데요. 정말 다 정지할까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단 이런 한 푼도 내 돈 쓰게 못 두니까 지금 당장 싹 다 끊어버리세요. 강지원의 차가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박민환의 모든 돈줄이 단숨에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은행을 나선 강지원은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USB 안에 든 증거들로 박민환과 정수민 두 사람에게 이혼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걸 겁니다. 내일 아침 법원문 열리자마자 바로 소장 접수해 주세요. 강지원이 불륜 동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동영상 증거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네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들은 강지원은 그 길로 근처 PC방에 들어가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매장당해서 바닥을 기어봐라, 박민환. 강지원은 박민환의 회사 인사팀장과 임원들에게 두 사람의 모텔 출입 사진과 불륜 사실을 낱낱이 적어 전송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에 박민환의 밥줄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덫이 날아갔죠. 밤이 깊어지자 신혼집 거실에서는 정수민의 지인들이 몰려와 시끌벅적하고 천박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머, 수민아, 너 진짜 인생 제대로 폈다. 이런 펜트하우스급 아파트에 살고 남편분도 엄청 돈 잘 버는 능력자시네. 정수민의 친구가 넓은 거실을 훑어보며 부러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에이, 뭘 겨우 이 정도 집을 가지고 그래. 우리 오빠가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무리해서 산 거야. 정수민이 뻔뻔하게 진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샴페인 잔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다들 오늘 밤새도록 마시고 죽자고. 이 넓은 집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 예쁜 수민이 거니까. 박민환이 잔뜩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소리치며 사람들과 요란하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같은 시각, 강지원은 조용한 호텔 객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강지원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전 통장으로 입금된 막대한 주택 매매 대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 남의 집에서 오늘 실컷 웃고 떠들어라. 며칠 뒤면 그 가짜 행복이 처절한 피눈물로 바뀔 테니까. 가방 속에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쓰다듬던 강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진행된 완벽한 경제적 단절과 법적 응징의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남의 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 착각하며 낄낄대는 박민환과 정수민의 머리 위로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멸의 벼락이 소리 없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환하게 쏟아졌지만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안주와 빈 술병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민환과 정수민은 속옷 차림으로 푹신한 소파에 엉켜 늘어지게 코를 골았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이 무참히 부서져 나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최고급 정장을 입은 이도아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오고 제정신이야. 당장 안 나가. 박민환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안 나가요? 나 지금 바로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야. 정수민도 이불로 황급히 맨몸을 가리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경찰 신고는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군요. 이 집은 어제부로 제 명의로 넘어온 제 소유의 집입니다. 이도아가 품에서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박민환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강지원 이 미친 여자가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넘겨? 박민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빼앗아 들더니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바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이도아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며 뒤에 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펼치더니 정수민의 명품 화장품과 박민환의 옷가지들을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맨발에 얇은 슬리퍼만 겨우 깨어 신은 채 아파트 복도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쫓겨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도착한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싸구려 여관방이었습니다. 아우 냄새나 죽겠네. 오빠는 어떻게 집구석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썩은 방으로 날 데려와. 정수민이 누렇게 뜬 벽지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내가 당장 내 신용카드 긁어서 최고급 호텔 잡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박민환이 얼굴을 잔뜩 구기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휴대전화로 숙박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에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는 빨간 글씨만 선명하게 떴습니다. 뭐야 이거? 내 카드가 왜 다 막혔어? 결제가 왜 안 되냐고. 박민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갑에 있던 다른 카드들을 미친 듯이 긁어보았지만 모조리 막혀 있었습니다. 뭐야? 오빠 지금 빈털털이야? 주머니에 땡전 한 푼도 없는 알거지냐고. 정수민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박민환을 경멸스럽게 훑어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강지원 이 독한 년이 내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켜놨어.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네. 박민환이 씩씩거리며 주먹으로 여관방의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지원이 머무는 최고급 호텔 로비 위로 시끄러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환이 제 어머니를 앞세워 씩씩거리며 쳐들어왔거든요. 강지원, 너 지금 당장 안 기어나와. 어디서 하늘 같은 내 아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박민환의 어머니가 로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굵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지원이 서늘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애미야, 네가 뱃속에 애 좀 품었다고 유세를 떠는구나. 당장 집 원래대로 안 돌려놔.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강지원에게 당장이라도 뺨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강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로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두툼한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 난리야? 당장 내 카드 다 살려내고 집 다시 안 내놓으면 나 진짜 너랑 이혼이야. 박민환이 눈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기며 강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어머님, 아드님이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는데 이 재미있는 사진들 먼저 좀 보시죠. 강지원은
남편과 정수민의 적나라한 불륜 사진들을 시어머니의 늙은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더러운 사진이냐? 내 눈이 다 썩겠네. 시어머니가 두 눈을 질끈 감싸쥐며 비틀거리다 푹신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응, 이혼 아주 좋지. 내가 가장 바라는 바니까 이거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강지원이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서류를 박민환의 가슴팍에 힘껏 집어 던지며 통쾌하게 비웃었습니다. 뭐? 위자료가 3억? 지원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박민환은 어마어마한 청구 액수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강지원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내 돈은 단 1원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땡전 한 푼 없이 평생 길바닥에서 기어다녀봐. 강지원은 벌레를 보듯 박민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자리를 유유히 떴습니다. 그 시각 퀴퀴한 여관방에 혼자 남은 정수민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수민아, 너 진짜 박 대리랑 바람 피웠어? 지금 회사 사람들에게 너희 둘 모텔 들어가는 사진 쫙 퍼졌어. 박 대리는 잘렸대. 회사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수민은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박민환 저 멍청한 인간. 이제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잖아. 내가 미쳤다고 저런 놈 옆에 붙어 있어? 정수민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골아떨어진 박민환을 노려보았습니다. 정수민은 살금살금 다가가 박민환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남은 비상금을 전부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고가 금시계까지 챙겨 가방에 깊숙이 쑤셔 넣었죠. 재수없게 돈 없는 똥차에 탈 뻔했네. 넌 평생 이 방에서 썩어 문드러져라. 정수민은 잠든 박민환의 얼굴을 향해 침을 탁 뱉고는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박민환은 텅 빈 여관방을 보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정수민 잊혀 죽일 나쁜 년. 내 비싼 시계랑 돈 다 훔쳐서 도망가. 박민환이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고 미쳐버린 박민환은 골프채를 집어들고 강지원이 머무는 호텔 주차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강지원,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내 자동차 다 부숴버릴 거야. 박민환이 눈을 까짓고 강지원의 승용차 앞유리를 향해 골프채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기둥 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박민환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민환, 특수재물 손괴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합니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경찰이 번쩍이는 수갑을 채우며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지원이 박민환의 더러운 성질머리를 짐작하고 미리 경찰을 불러 완벽한 덫을 파놓은 것이었죠. 강지원은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박민환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팔아치우고 단 며칠 만에 불법 도박장으로 달려가 돈을 다 날린 정수민이 음습한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강지원, 내가 너랑 내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없애버릴 거야. 두고 봐. 정수민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물어뜯으며 악기처럼 악을 썼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정수민의 손에는 돈만 주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주는 불법 심부름센터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녹슨 쇳덩어리 냄새와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자료 소송 폭탄을 맞고 평생 빚쟁이로 살 위기에 처한 정수민이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정수민의 앞에는 험악한 인상을 가진 정가자 출신의 심부름센터 브로커가 짝다리를 짚고 서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죠? 내일 당장 그 여자 처리해요. 정수민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브로커의 가슴팍에 확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독한 년이네. 배가 툭 튀어나온 임산부를 그 가파른 계단에서 밀어버리라고? 잘못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 일이 너무 커진다고. 브로커가 지폐 다발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비열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무조건 그 여자 배부터 걷어차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어. 그 애새끼부터 무조건 뱃속에서 떼어버리라고. 그 여자가 불행해져야 내가 살아. 정수민이 눈을 허옇게 까짓고 피가 나도록 제 입술을 물어뜯으며 악기처럼 악을 썼습니다. 정수민의 두 눈에는 오직 강지원을 파멸시켜 자신의 위자료를 깎아보려는 끔찍하고 악랄한 광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 시간 무렵에 아주 혼잡한 지하철 환승역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강지원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조금씩 단단하게 불러오는 배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수십 개의 철제 계단이 이어진 아주 길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 맨 윗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 초음파 보니까 심장 소리 아주 쿵쾅쿵쾅 건강하대. 나쁜 인간들 다 치워버리고 엄마가 우리 아기 끝까지 지켜줄게. 강지원이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쓰다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푹 눌러 쓴 브로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에서 인파를 거칠게 밀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강지원의 어깨와 등을 두 손으로 아주 강하게 팍 밀쳐버리고는 반대편 출구를 향해 쏜살같이 도주해 버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엄청난 완력에 중심을 잃은 강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붕 떴습니다. 수십 개의 날카롭고 딱딱한 철제 계단 아래로 강지원의 무거운 몸이 끔찍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쿵쾅 하는 무서운 둔탁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고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강지원의 치마 아래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임산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피가 엄청나요.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강지원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늘어졌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강지원은 대형 권역 외상센터의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갔습니다. 산모의 골반뼈가 심하게 부러지고 엄청난 하열로 인해 태아의 심박수까지 뚝뚝 떨어지는 초응급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강지원과 아이의 목숨을 모두 살리기 위해 긴급 지혈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 연락을 받고 복도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온 박민환의 얼굴에는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민환의 입가에는 아주 비열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강지원 그 독한 년이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사경을 헤맨대.
애도 죽을지 모른다는데 이거 완전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니야? 박민환이 제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며 신나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리려고 조상님이 굽어 살피셨나 보다. 그 기집애 지금 마취해서 제정신 아닐 테니까 얼른 서류에 지장부터 콱 찍어버리자. 박민환의 어머니도 흉측하게 웃으며 미리 위조해둔 뻔뻔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두 모자는 의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중환자실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켜요. 남편인 내가 내 마누라 얼굴 좀 먼저 보겠다는데 왜 막아? 당장 들어가서 서류에 도장 받아야 한다고. 박민환이 간호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중환자실 문을 억지로 뜯어 열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서방님 앞길을 막아. 우리 며느리 손가락 잡고 지장 하나만 꾹 찍고 나오면 된단 말이야. 당장 비켜. 시어머니도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시끄럽게 악을 썼습니다. 환자분 지금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당장 경찰 부릅니다. 의료진의 아주 강력한 제지에 두 모자는 씩씩거리며 쫓겨나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틀 후 삭막하고 하얀 중환자실 병실 안이었습니다. 온몸을 하얀 붕대로 칭칭 감은 강지원이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강지원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산모님 출혈은 간신히 막았지만 뱃속 아기의 심장 박동이 극도로 미약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치의의 청천벽력 같은 절망적인 진단에 강지원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이 넘어갈 듯한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아, 안 돼. 우리 아기, 내 아기.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강지원이 부서진 골반의 고통도 완전히 잊은 채 링거줄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쾅 열리며 박민환이 뻔뻔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민환은 핏기가 하얗게 가신 강지원의 침대 곁에 바짝 다가와 아주 더럽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구겨진 종이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강지원, 네가 그렇게 돈줄 다 끊고 악착같이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은 거야. 위자료 소송 당장 다 취하하고 내 재산 내 앞으로 절반 떼어주면 내가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줄게. 어때? 박민환이 의식도 온전치 않은 아내를 향해 끔찍한 정신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더러운 소리가 나와. 당장 나가. 강지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려 손을 벌벌 떨며 뻗었습니다. 어딜 눌러? 내 말 안 들려? 당장 여기 합의서에 내 지장부터 팍 찍어. 안 그러면 너 평생 이혼 안 해주고 내가 피 말려 죽일 테니까. 박민환이 강지원의 뼈가 앙상한 손목을 아주 거칠게 팍 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강지원의 머릿속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직감이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인파가 넘치는 그 넓고 복잡한 역에서 정확히 자신만을 노리고 어깨를 팍 밀어버리던 검은 마스크의 두 손. 이 끔찍한 비극은 절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완벽하게 노리고 저지른 살인 미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람이 너무 많아 CCTV 사각지대라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며 단순 실족사로 대충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차갑고 고립된 병실 안이었습니다. 박민환이 강지원을 조롱하듯 콧노래를 쳐부르며
합의서를 강지원의 창백한 얼굴에 팔랑팔랑 흔들어댔습니다. 강지원은 터져버린 입술을 다시 한번 아주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 틈새로 붉고 비릿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강지원은 아픔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도리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꺾여버리면 자신과 뱃속의 아이는 저 추악한 쓰레기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박민환, 똑똑히 들어. 내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와도 이딴 더러운 종이 쪼가리엔 도장 안 찍어. 절망의 나락에서 눈물을 뚝 그친 강지원의 두 눈동자가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핏빛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이 하얀 침대 시트를 찢어질 듯 꽉 움켜쥐자 핏기 없는 손등 위로 시퍼런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겠다는 어미의 도끼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비 없는 피의 반격을 향한 새로운 전운이 강지원의 눈빛 속에서 아주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병원 입원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얗고 삭막한 중환자실 안 박민환이 억지로 강지원의 뼈만 남은 손가락을 아주 거칠게 잡아끌며 붉은 인주를 묻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내 몸에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강지원이 피가 맺힌 입술을 꽉 깨물며 앙상한 팔로 박민환의 넓은 가슴을 세게 밀쳐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재산 포기 합의서에 지장 팍 찍어. 내 뱃속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애새끼 수술비라도 대려면 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박민환이 강지원의 얇은 어깨를 침대 쪽으로 억세게 밀어붙이며 악마처럼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새끼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끔찍한 소리가 나와. 당장 나가. 만신창이가 된 강지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상호출 단추를 누르려 손을 벌벌 떨며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어딜 눌러? 내 말 안 들려? 당장 여기 서류에 내 지장부터 팍 찍으라고. 안 그러면 너 평생 이혼 안 해주고 내가 피 말려 죽일 테니까. 박민환이 허공을 향해 뻗은 강지원의 파리한 손목을 아주 매몰차게 팍 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산산조각 날 듯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다른 의뢰인의 의료소송 증거 수집을 위해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이도아가 서늘한 분노를 뿜어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도아는 단숨에 박민환의 두꺼운 뒷덜미를 낚아채어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아주 강하게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아, 내 허리. 너 도대체 뭔데 남의 병실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경찰 안 불러. 바닥에 나동그라진 박민환이 허리를 꽉 감싸쥐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행패는 내 놈이 먼저 부리고 있지.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현행범으로 당장 구치소에 쳐넣기 전에 내 눈앞에서 쥐새끼처럼 당장 꺼져. 이도아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매서운 목소리로 경고하며 박민환의 멱살을 잡아 병실 복도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강지원, 너 오늘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나 절대 포기 안 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박민환은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 끝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이도하는 두려움에 파르르 떨고 있는 강지원의 좁은 침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제 배를 똑바로 노리고 역 계단에서 절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경찰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친 범인을 못 찾는다고 그냥 사고로 덮으려고 해요.
강지원이 하얀 침대 시트를 찢어질 듯 꽉 움켜쥐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절대 혼자 앓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아주 완벽하게 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도아가 강지원의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아주 꽉 잡아주며 묵직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아는 즉시 자신이 대형 로펌 안에서 굴리는 최고 정보 조사팀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건 당일 지하철역 주변 반경 5km 이내의 모든 사설 감시 카메라 화면 2,000개가 대형 화면에 어지럽게 띄워졌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흐릿한 화면을 초단위로 집요하게 뒤지던 이도아의 매서운 두 눈이 갑자기 번쩍 빛났습니다. 찾았습니다. 범행 직후 지하철역 뒷골목 쓰레기통에 검은 옷과 모자를 훌렁 벗어 던지는 저놈 얼굴. 당장 똑똑히 화면 확대해. 이도아가 주먹을 꽉 쥐며 컴퓨터 화면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면 속 얼굴은 과거 이도아가 직접 재판에서 감옥으로 쳐넣었던 폭력 조직의 밑바닥 하수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야심한 새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외곽의 낡고 음습한 불법 도박장 앞이었습니다. 두둑한 돈을 챙겨 도주를 시도하던 하수인의 주변을 이도아가 고용한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겹겹이 완벽하게 포위해 버렸습니다. 임산부 살인 미수교사 혐의. 내놈 남은 정과까지 싹 다 합치면 평생 햇빛도 못 보고 감옥에서 썩어야 할 텐데 누가 돈 주고 시켰는지 순순히 불면 내 능력으로 형량은 깎아주지. 이도아가 비에 젖은 하수인의 멱살을 거머쥐고 아주 차갑고 살벌한 목소리로 숨통을 확 조여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정수민이라는 독하고 미친 여자가 돈다발을 주면서 임산부를 무조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여기 정수민이 통화로 지시한 거 다 녹음된 전화기랑 돈다발 증거 다 있습니다. 하수인이 사색이 되어 진흙탕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증거물이 든 가방을 이도아에게 싹 다 바치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단숨에 챙겨든 이도아는 병실로 당장 돌아와 강지원의 품에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반격의 시간입니다. 정수민은 살인 미수교사로 내일 당장 체포될 것이고 박민환의 남은 더러운 숨통도 제가 완벽하게 끊어버릴 겁니다. 이도아가 강지원을 향해 아주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은혜, 제가 평생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강지원이 참았던 감격의 굵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도아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며칠 동안 안정을 되찾은 강지원의 뱃속 아이도 기적적으로 심장 박동을 아주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이도아는 곧바로 관할 경찰 고위층을 직접 찾아가 모든 완벽한 증거를 코앞에 들이밀며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아주 매섭게 압박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로운 전화 상담실에 취직하여 아주 평범하고 착한 사람인 척 전화를 받고 있던 정수민의 등 뒤로 사복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정수민, 임산부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당장 긴급 체포한다. 수갑 채워. 담당 형사가 전화 상담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치며 정수민의 얇은 양손에 차가운 쇠수갑을 아주 거칠게 철컥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사람을 왜 죽여? 당장 이 수갑 안 풀어.
정수민이 눈을 허옇게 까짓고 입에 거품을 물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자기 책상을 발로 쾅쾅 걷어차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수민아, 너 돈 주고 임산부를 죽이려고 사람을 시켰어?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저 여자 얌전한 척하더니 진짜 끔찍한 살인귀 악마가 따로 없네. 무서우니까 당장 내 자리 옆에서 저 여자 떨어뜨려요. 수많은 직장 동료가 정수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냄새나는 오물을 보듯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을 팍팍 쏘아댔습니다. 정수민은 극도의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발악하며 경찰차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달리는 호송차 안에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하는 정수민의 흉측한 꼴이 실시간 뉴스 화면을 통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퇴원 수속을 밟으며 병원 로비의 커다란 뉴스 화면으로 그 꼴을 똑똑히 지켜보던 강지원의 핏기 없는 입가에는 아주 서늘하고 통쾌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원 후 당장 오갈 데 없는 강지원을 위해 이도하는 자신의 최고급 보안 저택을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치밀한 법정 싸움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취재진과 사람들로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박민환과 정수민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초췌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이도하는 대형 스크린에 두 사람의 추악한 불륜 증거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을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띄웠습니다. 피고인 정수민은 임산부인 강지원을 고의로 밀쳐 살해하려 한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민아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틈을 타 재산을 빼돌리려 한 파렴치한입니다. 이도아가 넓은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두 사람의 죄목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 브로커한테 줄 돈 전부 다 박민환이 대준 거예요. 전 저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전 억울해요. 재판이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수민이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박민환에게 모든 죄를 싹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언제 돈을 줘? 네가 내 비싼 시계랑 남은 비상금까지 싹 다 훔쳐서 도망갔잖아. 박민환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피고인석 나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정수민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거나. 이 무능력하고 멍청한 인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으로 처박혔잖아. 쳐 죽이려나.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너 때문에 내 집도 날아가고 내 직장도 다 날아갔어. 내 인생 물어내. 박민환이 정수민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쌍욕을 퍼부으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아주 추잡한 이전투구가 벌어졌습니다. 정수민도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박민환의 얼굴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박박 핥히어 피를 냈습니다. 피고인들 법정에서 당장 떨어지지 못해. 교도관들, 저 두 사람 당장 떼어놔요. 판사가 분노하여 판사봉을 쾅쾅 내리쳤고 덩치 큰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짐승처럼 물어뜯는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두 사람의 꼴을 보며 혀를 끌듯 차며 비웃었습니다. 피고인 정수민은 살인 미수교사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환은 유책 배우자로서
역대 최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만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전 재산을 압류한다. 아이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은 온전히 강지원에게 있음을 판결한다. 재판장의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판결 봉소리가 법정에 탕탕탕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지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지난 끔찍했던 고통을 싹 씻어내는 후련한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낼 능력이 없던 박민아는 남은 월급 통장과 쥐꼬리만한 퇴직금마저 전부 가압류당했습니다. 결국 박민아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로 완벽하게 전락해 길거리에 쫓겨나 나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수미는 두 손에 무거운 수갑을 찬 채 차가운 교도소 독방으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비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연계병원의 분만실이었습니다. 강지원은 이도아의 아주 따뜻하고 든든한 보호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숨 크게 쉬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조금만 더 힘내. 수술복을 입은 이도아가 강지원의 땀범벅이 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정하게 응원했습니다. 으악, 선생님 너무 아파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강지원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온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산모님 다 왔습니다. 아이 머리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응애, 응애 가는 아주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살인 미수 테러를 견뎌낸 아주 기적 같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이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아주 건강하고 예쁘다. 널 쏙 빼닮았어. 탯줄을 직접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른 이도아가 강지원의 젖은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벅찬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끝까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우리 아기 무사히 태어났어요. 강지원이 지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이도아의 큰 손을 아주 꼭 마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핏줄을 뛰어넘어 서로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으로 눈부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한 강지원은 쉴 틈 없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살려 친환경 유아용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과감하게 창업했습니다. 강지원의 억울하고도 통쾌한 승리 사연이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맘카페에 널리 퍼지면서 첫 달부터 아주 폭발적인 대박 매출이 터졌습니다. 강 대표님, 이번에 새로 출시한 친환경 기저귀가 벌써 100만 개나 팔렸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비서가 결제 서류를 한가득 들고 대표실로 뛰어들어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내 아이가 직접 쓸 거라 생각하고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만 고집한 진심이 통했나 봐요. 오늘 야근하는 공장 직원분들께 특별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드리세요. 강지원이 고급스러운 대표실 의자에 앉아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시원하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강지원의 회사는 단숨에 유아용품 업계 1위로 훌쩍 솟아올랐습니다. 강지원은 연 매출 수백억 원을 거뜬히 달성하는 아주 젊고 유능한 최고 경영자가 되어 각종 유명 잡지의 표지까지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눈부시게 성공한 강지원을 축하하기 위해 이도아는 아주 특별하고 벅찬 선물을 몰래 준비했습니다. 과거 강지원이 피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금매로 넘겨야만 했던 원래의 신혼집 땅을 이도아가
아예 통째로 비싸게 사들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크고 아름다운 푸른 정원이 딸린 최고급 대저택을 완벽하게 새로 지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새 저택의 아주 넓고 푸른 정원이었습니다. 이도하는 아름다운 생화들로 예쁘게 장식된 꽃길 끝에서 강지원의 앞에 무릎을 한쪽 꿇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눈물, 이제 내가 영원히 닦아줄게. 평생 당신과 우리 예쁜 딸의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방패가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도아가 아주 크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꿀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청혼했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절대 두렵지 않아요. 강지원이 감격에 겨워 굵은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도아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과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조촐하게 초대한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스몰 웨딩을 올리며 평생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구청으로 손을 꼭 잡고 달려가 혼인신고 절차를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난 서류상으로도 우리 예쁜 딸의 완벽한 아빠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네. 이도아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활짝 웃었습니다. 이 혼인신고를 통해 이도아는 법적으로 딸의 완벽한 계부 지위를 확실하고 적법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넓은 저택 거실에서 이도아의 품에 안겨 잠든 딸의 볼을 쓰다듬는 강지원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을 얻어낸 가장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지은 대저택 거실에서 강지원은 예쁜 분홍색 돌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우리 예쁜 딸 돌잔치 때 입힐 드레스인데 진짜 천사 옷 같지 않아요? 우리 아기가 입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예요. 강지원이 드레스를 곤히 잠든 딸의 몸 위에 살짝 대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입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 따로 없을 거야. 당신 닮아서 아주 눈부시게 예쁘잖아. 퇴근하고 돌아온 이도아가 강지원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 잠든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처럼 자고 있던 딸의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돌연 원인 모를 고열과 함께 전신에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두 눈이 하얗게 뒤집힌 채 끔찍하게 쓰러졌습니다. 아, 여보, 우리 아기가 이상해요. 숨을 안 쉬어요. 눈 좀 떠봐, 아가. 강지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지원아, 진정해. 당장 아이 안고 내 차에 타. 내가 병원 응급실로 당장 쏠게. 이도아가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대형 대학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한 권역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산소 호흡기가 작은 아이의 입에 부착되었고 피 말리는 정밀 조직 검사가 이틀 꼬박 진행되었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강지원은 피가 나도록 두 손을 꽉 쥐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윽고 굳은 얼굴의 주치의가 두꺼운 차트를 들고 강지원과 이도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주 굳게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소실되었습니다.
생존율이 극히 희박한 아주 무서운 극희기 소아 유전 질환입니다. 주치의의 청천벽력 같은 절망적인 진단에 강지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가 왜 간이 망가져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강지원이 주치의의 하얀 가운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제 간을 다 떼어주세요. 제가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법적인 아빠입니다. 제 간 절반을 전부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당장 수술합시다. 이도아가 주먹을 꽉 쥐고 두 눈을 붉히며 아주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도아님의 간이식은 다행히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간이식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려면 고도의 실험적 항체 치료가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물학적 유전자가 일치하는 친아버지, 즉 생부의 골수 세포 추출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푹 저으며 아주 가혹하고 절망적인 의학적 한계를 통보했습니다. 생부요? 박민한 그 짐승 같은 인간을 다시 찾아가서 골수를 빼와야 한다고요? 말도 안 돼. 강지원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숨이 1분 1초를 다투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아이의 생명 앞에 강지원은 결국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시궁창에 버렸습니다. 강지원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서울 외곽의 냄새나고 음습한 불법 하우스 도박장 구석에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던 박민환을 찾아냈습니다. 찌든 담배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도박장 테이블 앞이었습니다. 박민환은 씻지도 않아 때가 꼬질꼬질한 노숙자 꼴을 한 채 눈에 핏대를 세우고 화투패를 쪼고 있었습니다. 박민환, 제발 부탁할게. 우리 아이가 지금 간이 다 망가져서 숨이 넘어가. 병원 가서 골수세포 한 번만 채취하게 제발 동의서에 서명 좀 해줘. 강지원이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도박장 바닥에 기꺼이 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라? 이게 도대체 누구야? 유아용품 쇼핑몰로 수백억 대박 터뜨려서 아주 떵떵거리는 대표님 아니셔? 그 콧대 높은 강지원이 내 앞에서 꿇어앉아 질질 짜다니 아주 통쾌해서 미치겠네. 박민환이 누런 이를 훤히 드러내며 아주 기괴하고 짐승 같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 얼마든지 다 줄 테니까 제발 당장 병원부터 가자. 애가 죽어간다고. 내 핏줄이잖아. 강지원이 짐승만도 못한 박민환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핏줄 아주 좋지. 그럼 일단 내 남은 위자료 싹 다 없던 걸로 퉁치고 당장 내 통장으로 위로금, 현금 30억 원 일시불로 차. 아, 그리고 내 알짜배기 회사 주식 30% 내 이름으로 넘긴다는 이 계약서에 도장부터 팍 찍어. 그럼 내가 내 소중한 골수 한 방울 적선해주지. 박민환이 품에서 아주 뻔뻔하게 미리 꼬깃꼬깃 작성해둔 양도 계약서를 꺼내 강지원의 창백한 얼굴에 확 들이밀었습니다. 너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피를 나눈 내 친자식 목숨을 담보로 이런 악마 같은 돈 장사를 해? 강지원이 치가 떨려 이를 바득바득 갈며 원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도장 안 찍어? 그럼 내 새끼 뇌가 썩어 죽든 말든 난 여기서 재밌게 도박이나 계속할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쉬운 건 너잖아. 박민환이 아주 거만하게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이의 뇌가 영구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진다는 주치의의 다급한 경고가 강지원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지원은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저 역겨운 박민환의 아가리에 자신의 모든 피땀 어린 성취를 다 털어 넣어야 하는 끔찍한 딜레마 지옥에 빠졌습니다. 알았어. 찍을게.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거 받고 당장 일어나. 딸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극도의 절박함에 이성을 잃은 강지원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민환이 내민이면 계약서에 붉은 인주를 묻혀 도장을 꾹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따라온 이도아가 강지원의 얇은 손목을 아주 매섭고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이도아,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와요? 강지원이 화들짝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도아는 강지원의 덜덜 떨리는 손에 들린 계약서를 확 빼앗아 아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팍 흩뿌려 버렸습니다. 아이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저열하고 역겨운 인질극에는 단 이런 한 푼의 합의금도 절대 내어줄 수 없어. 이도아가 박민환을 향해 아주 차갑고 살벌한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뭐야 이 미친 자식아. 네가 뭔데 굴러들어와서 남의 밥줄을 끊어놔. 내가 오늘 널 확 죽여버릴 거야. 수십억 돈과 회사 지분이 눈앞에서 찢겨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뚜껑이 열린 박민환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소주병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도아를 향해 굶주린 미친 맹수처럼 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숨에 박민환의 더러운 손목을 우두둑 꺾어버렸습니다. 이도아는 박민환의 뒷덜미를 거세게 잡아 더러운 도박장 흙바닥에 아주 무참하고 잔인하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아, 내 팔 부러져. 이거 당장 안 놔. 박민환이 돼지멱다는 흉측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얼굴을 푹 쳐박고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자식아. 네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숨어 다닌다고 아주 기고만장하지? 내가 널 어떻게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고 원하는 걸 아주 적법하게 뜯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도아가 바닥에 깔려 헐떡이는 박민환의 귓가에 대고 아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두 번째 전면전을 무섭게 선포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급하게 돌아온 강지원은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파리하게 식어가는 예쁜 딸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강지원의 가슴은 당장이라도 피가 터질 듯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새롭게 찾아온 따뜻하고 평온한 행복을 아주 산산조각 내려는 악질적인 생부의 끔찍한 등장. 이 참혹한 재난 속에서 강지원의 두 눈에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주 지독하고 독한 피눈물이 멈추지 않고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아주 화려하고 비싼 최고급 호텔 특실 안이었습니다. 이도아가 넓은 탁자 위에 아주 두툼한 5만 원짜리 돈다발 수십 개와 가짜 지분 양도 계약서를 올려놓고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씻지도 않아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박민환이 방문을 아주 거칠게 벌컥 열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하하, 야 이도아. 어제 도박장에서는 내 팔을 아주 부러뜨릴 듯이 꺾더니 결국 무릎 꿇는 거냐? 박민환이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돈다발을 보고는 두 눈을 번쩍거리며 탐욕스럽게 웃어댔습니다. 네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다 준비했다. 이 돈이랑 강지원 회사 지분 전부 다 넘길 테니까
당장 도장부터 찍어. 우리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어. 이도아가 당장이라도 박민환의 목을 조르고 싶은 분노를 꾹 억누르며 차갑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쁜 딸내미 뇌가 다 썩어간다는데 생부인 내가 빨리 가줘야지. 근데 가만 보자. 이거 돈이 너무 턱없이 모자란 거 아니야? 박민환이 푹신한 소파에 아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돈다발을 툭툭 치며 비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아이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데 거기서 돈을 더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냐? 이도아가 주먹을 아주 꽉 쥐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몸에서 나오는 핏줄이고 내 소중한 골수인데 내 마음대로 비싸게 파는 게 무슨 죄야. 꼬우면 네가 낫든가. 당장 현금 100억 원 더 안 가져오면 나 도장 절대 안 찍어. 박민환이 아주 악마 같은 얼굴로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박민환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호텔 특실 곳곳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박민환의 파렴치한 협박을 빠짐없이 다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산산조각 날 듯 열리며 건장한 경찰 수사대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환,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거액을 요구한 특수공갈 및 아동생명 위협 혐의로 당장 체포한다. 꼼짝 마라. 담당 형사가 벼락같이 소리치며 박민환의 목덜미를 아주 거칠게 바닥으로 짓누르고 양손에 차가운 쇠수갑을 철컥 채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내가 내 친자식 핏줄값 좀 받겠다는데 경찰이 왜 잡아가? 박민환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발버둥을 치며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내 놈이 도박장에서 폭력 조직의 검은 돈까지 몰래 빼돌린 장부도 내가 이미 경찰에 싹 다 넘겼다. 넌 이제 햇빛도 못 보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이도아가 바닥에 무참히 깔린 박민환을 내려다보며 아주 통쾌하고 서늘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 이도아, 강지원,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박민환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에게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도아는 지체 없이 박민환의 끔찍한 협박 영상과 주치의의 위급 진단서를 전부 챙겨들고 법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판사 앞에서 이도아는 두 무릎을 꿇고 아이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간다며 눈물로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재판부는 단 3시간 만에 경찰이 강제로 박민환의 골수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긴급명령을 쾅쾅 발부했습니다. 몇 시간 뒤 대형 병원의 철통 같은 보안구역 안이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박민환이 수갑을 찬 채 덩치 큰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주 처참한 꼴로 강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거 내 몸에 바늘 꽂지 마. 내 뼈 뚫지 마. 안 돼. 박민환이 두 눈을 허옇게 뒤집고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굵은 밧줄로 침대에 꽁꽁 묶여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주 굵고 무시무시한 주사바늘을 박민환의 뼈에 정확히 찔러 넣고 아이를 살릴 골수세포를 합법적으로 쫙 뽑아냈습니다. 박민환은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에 입에 거품을 물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뜨거운 땀과 눈물을 뻘뻘 흘렸습니다. 우리 딸 살릴 골수세포 무사히 잘 뽑았습니다. 당장 치료제 합성 들어갑니다. 주치의가 붉은 혈액이 담긴 통을 높이 들고 뛰어나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굳게 닫힌 처치실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강지원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지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소리 내어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신체 강제 집행이 끝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기절하기 직전인 박민아는 덜덜 떨며 다시 유치장으로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어이, 박민아니. 내 놈이 우리 조직 돈 훔쳐서 도망간 그간 큰 쥐새끼냐? 유치장에 갇힌 박민환의 등 뒤로 아주 섬뜩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돈을 훔쳐 달아났던 아주 무서운 폭력 조직의 부하들이 똑같이 수갑을 차고 좁은 방 안에 빙 둘러서서 박민환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민아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바지에 뜨끈한 오줌을 줄줄 지리며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박민아의 앞날에는 뼈와 살이 분리되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생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의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였습니다. 푸른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이도아가 마취실로 들어가기 전 눈물범벅이 된 강지원의 두 손을 아주 꽉 맞잡았습니다. 지원아, 절대 울지 마. 내 간의 절반을 떼어주어서라도 우리 예쁜 딸 완벽하게 고쳐서 당신 곁으로 꼭 돌아올게. 나만 믿고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 이도아가 강지원의 젖은 이마에 아주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눈물겨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여보. 우리 아기 꼭 살려서 같이 건강하게 나와야 해요. 나 여기서 밤새도록 꼼짝 안 하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강지원이 이도아의 넓은 등을 꽉 끌어안으며 간절하고 애틋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위로 붉은 불이 켜지고 무려 18시간 동안 이어지는 피 말리는 간이식 및 종양 제거 대수술이 숨막히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원은 텅 빈 수술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제발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피가 나도록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숨막히는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다음날 동이 환하게 틀 무렵이었습니다. 철컥. 육중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주치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간이 아이 몸에 아주 완벽하게 잘 붙었습니다. 치료제도 성공적으로 몸에 퍼져서 아이 심장 박동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치의가 벅찬 목소리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지원은 곧바로 중환자실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새근새근 아주 평온하게 숨을 쉬는 예쁜 딸의 천사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병상에서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강지원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뜨는 이도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내 생명 살려줘서 고마워요. 강지원은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파묻고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안도의 오열을 펑펑 터뜨렸습니다. 절체절명의 끔찍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장기까지 기꺼이 떼어준 이도아의 아주 숭고하고 위대한 희생. 그리고 벼랑 끝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강지원의 지독한 모성애가 악마 같은 전 남편의 추악한 탐욕을 아주 완벽하게 부수어 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핏줄보다 더 진하고 단단한 진짜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의 빛을 뿜어내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번의 매서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배신과 탐욕의 대가는
아주 완벽하고 처절하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의 차갑고 퀴퀴한 구석에는 씻지 않아 썩은 내가 진동하는 노숙자들이 몸을 둥글게 웅크려 있었습니다. 박민아는 얇고 더러운 종이 박스 한 장을 깔고 바닥에 엎드린 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찌그러진 깡통을 내밀며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자신이 돈을 횡령했던 폭력 조직원들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은 박민환의 오른쪽 다리는 기괴하게 꺾여 완전히 불구가 되어 있었죠. 아이고 선생님들, 제발 한 푼만 줍시오.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요. 제발 한 푼만 도와주세요. 박민환이 때가 까맣게 낀 손으로 동전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과거 신혼집 거실에서 아내의 돈으로 산 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허세를 부리던 교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비루한 몰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도와 이어진 근처 편의점 앞에서는 아주 요란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처죽일 도둑년아, 어디서 남의 비싼 도시락을 훔쳐서 도망가. 당장 안 내놔. 편의점 주인이 정수민의 더럽고 낡은 패딩 점퍼 멱살을 쥐고 짤짤 흔들며 빙판길 바닥으로 냅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발 경찰엔 넘기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사기꾼에게 완벽하게 속아 막대한 사채 빚더미에 앉은 정수민이었습니다. 정수민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흩날리며 차가운 얼음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주인이 거칠게 빼앗은 도시락에서 차가운 빵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툭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수민이 그 빵 조각을 줍기 위해 짐승처럼 입을 쩍 벌리고 허겁지겁 눈밭을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벌레처럼 귀여운 박민환이 그 빵 조각을 매의 발톱처럼 확 낚아챘습니다. 이거 내 빵이야. 내가 먼저 봤어. 당장 내놔, 이 미친년아. 박민환이 핏발선 두 눈을 허옇게 까집고 정수민의 앙상한 손등을 낡은 신발발로 콱 짓밟았습니다. 아, 이게 돌았나? 너 박민환? 이 무능력한 쓰레기 새끼. 아주 꼴 좋다. 나한테 당장 그 빵 안 내놔? 정수민이 박민환의 흉측한 얼굴을 알아보고는 원한의 차악을 쓰며 박민환의 성한 다리를 짐승처럼 콱 물어뜯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네가 내 시계랑 비상금 다 훔쳐서 달아난 바람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끝장났잖아. 내 인생 물어내. 박민환이 얼어붙은 빵을 제 입에 꾸역꾸역 쑤셔 넣으며 정수민의 더러운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날 꼬셔서 내 인생이 이 시궁창에 처박힌 거야. 넌 그때 죽었어야 해. 다 너 때문이야. 과거 강지원의 피 같은 돈으로 명품을 걸치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뻔뻔하게 뒹굴던 두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얼어붙은 뒷골목 진흙탕 속에서 썩은 빵 조각 하나를 두고 서로를 물어뜯고 저주하는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지옥의 악귀들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파멸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따뜻하고 눈부신 서울 시내의 대형 강연장이었습니다. 강지원이 세운 친환경 유아용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코스닥 시장 상장에 크게 성공하며 수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벅찬 날이었습니다. 강지원은 회사 대표로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대규모 장학재단까지 훌륭하게 설립하며
시대의 아이콘이자 널리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서 화려한 단상에 아주 우아하게 섰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강지원은 꽉 찬 객석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를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던 끔찍한 배신과 음모는 결코 저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 참혹했던 고통의 시간은 오직 저를 더 단단하고 빛나는 강철로 재련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끔찍한 시련 앞에서도 절대 자신을 놓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지원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아주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와, 강지원 대표님 정말 멋집니다. 저도 대표님 책 읽고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훌쩍 얻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강연장을 꽉 채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아주 뜨거운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엄마 사랑해. 강연장 맨 앞자리에서 희귀병 수술 후유증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 내 살배기 딸이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두 손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굳세고 눈부신 사람이야. 당신 남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대형 법률 사무소의 최고 대표 변호사로 당당히 취임한 이도아가 딸을 든든하게 목마 태운 채 강지원을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지원의 시선 끝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완벽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예쁜 액자 속 사진처럼 맺혔습니다. 며칠 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대저택의 아주 넓고 푸른 정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 한가운데서 숯불을 피워놓고 성대한 바비큐 파티를 열며 고급 샴페인 잔을 경쾌하게 챙그랑 부딪혔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와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원아, 나 오늘 가정법원 다녀왔어. 아주 훌륭한 판결문 받아왔지. 이제 우리 예쁜 딸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내 성을 따르는 내 진짜 친자식이 됐어. 핏줄까지 아주 깔끔하게 입양 절차 싹 다 끝냈다고. 이도아가 품에서 깨끗한 잉크가 마르지 않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팔랑팔랑 흔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여보, 우리 딸 진짜 아빠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우리 새 식구 앞으로 천년만년 아무런 상처 없이 지금처럼만 예쁘게 잘 살아요. 강지원이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이도아의 넓고 단단한 품에 쏙 안겼습니다. 아빠, 나 맛있는 고기 더 주세요. 우리 진짜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야. 볼이 통통하게 오른 예쁜 딸이 이도아의 긴 다리에 찰싹 매달리며 사랑스럽게 뺨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뭐냐? 우리 예쁜 공주님 배 터질 때까지 혼자 고기 다 먹어라. 아빠가 매일매일 최고로 맛있게 불 피워서 구워줄게. 이도아가 아이를 번쩍 하늘 높이 안아 올려 코에 뽀뽀를 마구 퍼부으며 껄껄껄 큰 소리로 시원하게 웃어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카메라 렌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찰칵하는 경쾌한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은 웃음꽃이 만발한 강지원의 따뜻한 정원과 동사 직전의 맹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피 터지게 파멸해가는 두 악당의 캄캄한 뒷골목을 아주 극명하게 교차해서 비추었습니다. 집안의 훈훈한 벽난로 위에는 방금 찍은 세 사람의 가장 환하고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예쁜 은빛 액자에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투명한 유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강지원의 맑은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분노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혹했던 배신이 불러온 피 튀기는 복수극은 결국 벼랑 끝에 섰던 여성이 자신의 핏줄을 지켜내고 흠집 없는 진짜 사랑을 쟁취해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통쾌한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한없이 단단하고 평온해진 강지원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폭풍 같았던 모든 이야기가 아주 벅찬 감동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의 끔찍한 배신 앞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철처럼 일어선 강지원의 모습이 참으로 깊은 감동과 벅찬 통쾌함을 안겨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에 먹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운다면 훗날 그 깊은 상처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영광의 훈장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사연이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또한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지옥의 늪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분명한 인과응보의 이치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삶 속에도 혹시 차가운 비바람이 불고 있다면 오늘의 주인공처럼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결국 찬란한 무지개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고 감동적이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